여러분, 잠들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와 쏟아지는 뉴스, 그리고 끝도 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고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헤드라인 기사가 바뀌는 속도로 살아갑니다. 영혼이 메마를 때까지 이 의무에서 저 의무로 쫓기듯 옮겨다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요했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안이 실제하는 상태 말입니다. 보십시오. 고요한 마음은 비어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닻을 내린 마음입니다. 집이 어디인지 아는 마음입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거센 파도가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닻을 내리고 영혼이 견고하다면 그 어떤 폭풍도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함이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수년 동안 그 고요함을 찾아 헤매셨을 것입니다. 성공해서 그것을 찾으려 했고 관계에 매달려 보기도 했으며 물건을 사서 그것을 소유하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내면 깊은 곳의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친구여, 여러분이 찾는 그 고요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볼륨을 낮추고 희망의 목소리를 높일 때 찾아옵니다. 질주하기를 멈추고 영혼이 다시 숨쉬게 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점 없는 기록이나 타인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깊은 정적 속으로 발을 내딛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잠시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요함 속에 거할 때 여러분은 더 당당히 서고 더 깊이 사랑하며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다른 이들이 멈춰서서 그 평안을 어디서 찾았느냐고 묻게 만드는 그런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적 속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소란스러워서 우리는 침묵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소음이 가득합니다. 거리의 자동차 소음,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끝없는 잡담,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업데이트의 물결,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며 알람처럼 울려대는 알림들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귀로 들리는 소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음이기도 합니다. 소용돌이치는 걱정들,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할 일 목록,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뒤처지지 않고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이 소음은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소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생각을 흩뜨리며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깊은 곳에는 일상의 소란 아래에 다른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적을 향한 고요한 열망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 혹은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향한 영혼의 갈구입니다. 숨쉴 공간, 경청할 공간, 그리고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끊임없는 소음으로부터 쉬고 싶어하는 인간 마음의 부르짖음이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고자 하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짓눌릴 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합니다. 드디어 밤하늘 아래로 걸어나가 잠시나마 모든 것이 고요하고 온전하게 느껴지는 그 몇 초의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구적인 움직임 속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멈춤없이 이 일에서 저 일로 계속해서 서두르며 존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휴식 없이 일정 시간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적이 없다면 우리는 명료함을 잃습니다. 집중력을 잃습니다. 바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소음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정적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적은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향한 갈망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고요해질 때 비로소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어떤 목소리가 단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인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는 주목받기 위해 소리 지르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정적을 거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이메일은 언제나 또 있을 것이고 끝내야 할 과업과 훑어봐야 할 속보들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물처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없이 산책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고요히 앉아있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 혹은 저녁 시간을 소음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질주하던 생각들이 햇빛 속의 먼지처럼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다시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습니다. 우리는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정보다, 생산성보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소음보다 훨씬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겠지만 영혼은 언제나 정적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갈망에 응답할 때, 우리 자신에게 고요할 허락을 줄 때 우리는 단지 휴식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소음이 줄 수 없는 힘과 혼돈이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은 서두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살아내기 위한 것이며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빈 마음, 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백지 상태나 생각이 없는 상태로 상상합니다. 정적을 공허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닻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방이 아니라 견고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생각이 여전히 오갈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목적 없이 떠돌지 않는 곳입니다. 인생이 거칠어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굳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닻을 내리는 것은 물결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파도는 여전히 움직이고 바람은 불어오며 조류는 배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닿은 배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배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위험한 곳으로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인생의 파도는 높게 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뒤흔드는 뉴스, 여러분을 짓누르는 도전들, 평안을 위협하는 예기치 못한 폭풍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닻을 내린 마음은 견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폭풍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든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소문, 의심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닻을 내린 마음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고요한 힘으로 붙잡습니다. 이런 마음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기분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을 갈구하며 허덕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신앙이든 진리든 가치관이든 혹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이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위에 안식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고요함을 무감각함과 혼동합니다. 소음을 차단하면 감정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닻을 내린 마음은 사실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불안의 광적인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나쁜 뉴스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요동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예전에 간과했던 작은 아름다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출의 색깔을 볼 수 있고 누군가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친절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활동적입니다. 그것은 주에 깊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주목합니다. 소용돌이치지 않고 성찰합니다. 공포에 질려 반응하지 않기에 명료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요함은 통제된 힘입니다. 그것은 고인물의 정적이 아니라 깊은 강의 평온함입니다. 마음의 닻을 내리는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배가 의도적으로 닻을 내려야 하듯 우리도 삶이 거칠어질 때 무엇을 붙잡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성찰일 수도 있고 삶의 지침이 되는 원칙일 수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되는 정적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모든 파도의 처분에 맡겨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걸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식당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유혹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들이 삶의 조타석을 넘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결이 잔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이 견고하기에 안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감이 실제하는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흩어지는 대신 깊이 뿌리 내리고 살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요함을 소유할 때 폭풍은 올지라도 여러분을 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닻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영원한 평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찾고 있지만 진정으로 찾는 이는 드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알맞은 직장, 완벽한 관계, 좋은 집, 적절한 환경 조건들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풀리기만 하면 내면의 긴장이 마침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은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 안도감을 줄 수도 있고 휴가가 스트레스를 가라앉힐 수도 있으며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신선한 설렘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외부의 완벽함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직장이 변하고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순간 그 평안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던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내면에 품고 다니는 것입니다. 평안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그것은 변하는 상황의 처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튼다고 해서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표면 위에서는 날씨가 변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계절은 따뜻함에서 추위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강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폭풍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힘과 자양분을 길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안이 내면에서 자라날 때 그것은 외부 세계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샘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것은 안락함이나 성공, 타인의 인정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평안은 인생의 고난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위선 떠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폭풍은 실제하지만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평온함 또한 실제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두려움을 집 안으로 들여앉힐 필요는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부 상황을 재배치함으로써 평안을 쫓으며 평생을 보냅니다.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옮겨다니며 다음번에는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안이 없다면 불안함은 어디를 가든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장소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일정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바꿔도 마음속의 불안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외부 세계를 먼저 고치려던 노력을 멈추고 내면 세계를 가꾸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생각의 속도를 늦추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가치와 진리를 굳게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것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최신 위기나 실망보다 더 큰 힘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일단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면 그것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나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투, 반응 방식, 갈등을 다루는 태도, 불확실성을 대하는 자세를 형성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히 응답합니다. 공포에 질리기보다 잠시 멈추어 생각합니다. 영원한 평안은 완벽한 삶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았을 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하더라도 여러분이 품은 고요함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에 세상이 거두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살며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는 애초에 우리의 통제 영역이 아니었던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무게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계산하고 걱정하며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질서 있게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예측하거나 막거나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경고 없이 몰아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싸울수록 우리는 더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지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끝나는 지점과 신뢰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보장할 수 없는 결과들을 쫓느라 힘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평안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권한 밖의 일에 힘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즉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물을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쥐면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인생도 여러 면에서 그와 같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강제하며 나날을 보낼 수 있겠지만 진실은 인생이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고 상황은 갑자기 변할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그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의 평안을 훔쳐갈 뿐입니다. 내려놓음의 행위가 강력한 이유는 여러분의 초점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통제에서 수용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통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더 큰 질서가 작동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또한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결정을 관리하려 하거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그들을 강요할 때 관계는 긴장됩니다. 하지만 그 압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타인의 선택의 존엄성을 존중하게 되며 우리 자신을 타인의 삶을 사사건건 관리해야 한다는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와 조언,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만을 기다리며 숨을 참아왔던 시간 끝에 다시 숨을 내뱉는 자유입니다.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펼친 손으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들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끄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은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즉 우리가 내뱉는 말들, 우리가 베푸는 친절, 우리가 매일 내딛는 발걸음에 에너지를 쏟으며 나머지는 제때 제 방식대로 풀려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폭풍은 올 것이고 바람은 바뀔 것이며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때로 낙엽처럼 흩날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음의 기술을 배운다면 우리의 평안이 그 계획들과 함께 사라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굴복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매 순간을 어떻게 대할지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고요한 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우며 평화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삶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의 당연한 결과도 아닙니다. 세상이 마침내 속도를 늦출 때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이 세상이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요구 사항들은 늘 존재할 것이고 소음은 늘 여러분을 애워쌀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기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안과 고요를 경험하기 위해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정적을 보호할 만큼 소중히 여기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고요함이 소리의 부재, 그 이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명료함과 집중력, 그리고 평온함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숨을 쉬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서두르고 서두르는 시끄러운 문화 속에서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기로 결심했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요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종종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는 바쁨을 마치 훈장처럼 숭배합니다. 사람들은 달력이 얼마나 꽉 찼는지, 메시지에 얼마나 빨리 답장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고요함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끊임없는 질주에서 한 걸음 물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속도로 측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세상의 요구를 기꺼이 거절하는 용기를 뜻합니다. 고요한 삶은 또한 외부 세계와 자기 자신 사이에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좀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유입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며 디지털 기기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하루 중에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침묵을 배경소음으로 채우고 싶은 충동에 저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삶은 사람이나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의 혼돈에 끊임없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균형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리듬 속에 휴식과 성찰, 그리고 회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 대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공간을 만들고 영혼을 소모시키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요한 삶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익숙해져 있다면 침묵은 낯설게 느껴질 것이고 정적은 공허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을 선택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음이 그저 마음속의 쓰레기였는지, 여러분의 바쁨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목적이 아닌 습관에 의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생각이 정돈되고 감정이 이해받으며 영혼이 안식할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것은 힘을 길러줍니다. 고요한 삶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돌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사려 깊게 응답하게 해줍니다. 삶의 도전에 휩쓸리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더 깨어있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문 앞에 배달되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고요한 삶이 단지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방식,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시끄럽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태도 자체를 형성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목적과 평안,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매일의 결단, 그것이 고요한 삶입니다. 정적은 단순히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활동하지 않기 위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정적은 마음과 영혼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깊은 내면의 평온함입니다. 여러분이 정적을 내면에 품고 다니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주변의 속도는 빠르고 요구사항은 막중하며 소음은 가차 없을지라도 정적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정적 없이 살 때 모든 상황은 시급하게 느껴지고 모든 방해는 압도적이며 모든 장애물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마음은 반응적으로 변하여 이 걱정에서 저 걱정으로 뛰어다니며 늘 다음 문제를 예상하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는 일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짊어지고 다니는 방식 때문에 탈진하게 됩니다. 정적은 그 순환을 끊어냅니다. 그것은 돌아올 수 있는 견고한 중심을 제공합니다. 사방으로 끌려다니는 대신 내면의 닻을 갖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사려 깊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정적은 또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꿉니다. 평소라면 놓쳤을 세밀한 부분들을 알아차릴 만큼 여러분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누군가의 눈에 담긴 친절함, 일몰의 미묘한 아름다움,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을 과거, 미래로 끌고 가는 대신 현재의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성 속에서 여러분은 삶을 더욱 온전하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서둘러 지나치는 것을 멈추고 삶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여러분이 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정적인 영혼은 타인에게 평온함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사람 곁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말이 안정된 곳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더 신뢰합니다. 정적은 고요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적은 희귀하기에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정적은 또한 도전이 닥칠 때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줍니다. 도전은 늘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불확실성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고통이나 실망을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 나갑니다.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으면서도 슬픔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짓눌리지 않으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기쁨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정적이 없다면 선택은 종종 압박감이나 감정에 휘말려 서둘러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적과 함께라면 경청할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면의 지혜와 소음 속에서 놓치기 쉬운 고요한 진리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정은 공포나 충동에 가려지지 않기에 더욱 명확해집니다. 정적을 선택한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전으로부터 숨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적은 여러분이 더 깊고 효과적으로 세상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소란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갈된 상태가 아니기에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명료함 속에서 행동하기에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적은 하나의 존재 방식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나날의 리듬을 형성합니다. 대화의 어조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서는 방식, 갈등을 다루는 방식, 승리를 축하하고 좌절을 견뎌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주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항상 정적 속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항상 평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적을 내면에 품고 있다면 폭풍우가 치든 햇살이 비치든 그 어떤 계절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적의 고요한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